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한겨레. 직장 갑질 설문조사. 직장인 73%는 괴롭힘 당한 적 있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 또 동아일보. 윤봉길 의사 오늘 순국 85주기. 30m 성벽에 갇힌 마지막 한 달. 그리고 세계일보. 미국. 중국은 경쟁자다. 다시 불붙는 G2 패권 다툼. 다음은 경향신문. 숨진 신생아 3명 혈액에서 세균 검출됐다. 이번엔 중앙일보. 공직사회에서 카카오톡 보고 관행처럼 이루어지지만 미국 같으면 파면감이다. 아울러 조선일보. 중소기업 현장 가보니 5명 덜 뽑고 자동화 설비 들여놨다. 이제는 서울신문.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은 세균 감염됐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서울 70곳 중 44곳은 신입생 모집 정원 미달. 위기의 특성 화고.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19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지난 주말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세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서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가 사망한 날 병원에서 인큐베이터를 열어놔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병원의 관리소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상은 규명돼야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검은 거래의 장본인, 네, 이들 모두는 내년 1월 중에 1, 2심 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향후 재판 일정도 가늠될 수 있고 또 형량도 짐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앞서 최순실 씨에게 25년형을 구형했지요.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것보다 더 무거운 형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시겠습니까? 문자로 여러분의 견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의 최고의 시사는 바로 날씨입니다. 기상청 최예윤 리포터. 네, 어제는 날이 많이 풀리면서 내렸던 눈이 녹은 곳도 많았는데요. 눈구름을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와서 아침 빙판길 언 곳이 많습니다. 도로 결빙 안전운전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걸어다니는 분들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4.2도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현재철원은 영하 13.4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영하권 보이겠는데요.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주의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충남과 전북지방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는 곳 있겠고요.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추위 이어진 뒤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오겠고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예보도 나왔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일요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날이 춥지 않은 경우에는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역사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모 씨가 위증 혐의로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고모 씨는 2010년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나는 고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는데요. 이런 고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윤정현 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고문을 인정받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윤정현 씨는 1984년 보안사에 불법 연행돼 가혹한 고문을 받았는데요. 윤정현 씨는 당시 자신의 수사를 주도하던 수사관 고모 씨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고모 씨는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에 2012년 거짓 증언한 수사관 고모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5년이 넘어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주 금요일 고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 인사들이 2007년 대선 승리를 기념하는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일이 2007년 12월 19일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권 주류였던 친이계는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위력 시위를 벌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송년 만찬을 위해 식당에 들어가면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기무사의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불편한 심리를 애둘러 드러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데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야를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4년 하반기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3차례의 독대 외에 한 차례에 더 독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 보좌관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독대 날짜를 2014년 9월 12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 측에는 불리한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올해 안으로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한중 관계의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 관계는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양 국민들 간의 우호 정서 정진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또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을 도출해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중국 측은 지난 9월부터 물밑 교섭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밑 교섭에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이른바 평화 4대 원칙을 꼽았습니다. 평화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제하며 북한에 대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앞선 합의와 별다를 것이 없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종대 의원은 위기관리를 위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지난 9월 한국과 중국 측의 물밑 대화의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미국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이건 뭔가 좀 한국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고 10월 당대회가 끝나면은 곧 사드 문제가 봉합이 되고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건 그때 당시 이미 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다녀온 이후에 이제 정부 간 대화로 이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본격적인 정상외교 복원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죠. 이때 임종석 실장은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를 면담했는데요.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아랍에미리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품었고 이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달래러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에 약 70조 원대의 원전 건설 사업을 발주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무함마드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칼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함께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국교 단절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것 아니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양 왜 부랴부랴 분당으로 날아갔어야만 했는지 청와대는 아직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전인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면담할 당시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칼돈 원자력 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것은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방송 알칼리 지지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회동에 칼둔 행정청장이 배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원전이사회 의장이 배석했다가 아니라 행정청장이 배석했다. 이렇게 보도했군요. 다른 아랍에미리트 현지 언론들 역시 칼둔 행정청장이 배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원전 사업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보고하거나 이른바 카톡방에서 공적 회의를 하는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카톡이 공문서가 유출되는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적인 이메일이나 SNS에서 주요 기밀을 유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과 같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죠. 미국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중요 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처리한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공문서를 주고받는 건 정부 지침에 위반되지만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신생아들을 부검했고 어제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는데요. 이한영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세균 감염이나 의료 과실에 대한 규명을 위해 부검을 철저히 시행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한영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일단 금일 부검 실시에서 유관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기들 중에서 소장과 대장 일부가 약간 부풀어 있는 그런 소견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것 때문에 장염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저희들이 그 부위 혹은 기타 다른 부위에 조직 검사를 병행하고 기타 여러 검사를 병행해서 장염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추후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사인 규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나간 아기 2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괴사성 장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를 맡겼던 이모 씨가 인큐베이터 옆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모 씨는 간호사가 맨손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감아서 잡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의 위생이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주체사장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안보라인에 두고 안보를 얘기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조원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은 우여곡절 끝에 노골적 친박당을 표방하며 창당한 당. 이 당의 주축은 조 의원 외에 극우 논계 변희재 씨와 정미홍 씨. 그런데 조원진, 변희재, 정미홍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바. 우선 정미홍 씨를 홍준표 대리인으로 보고 있는 변희재 씨. 홍준표 세력이 신혜식 세력과 정미홍이 띄어서 대한애국당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미용 세력이 어디 있어요, 당 안에서. 다 브로커들이지 팬이 누가 있습니까? 신현식 홍준표 세력이 정미용 이용해서 조원진 대표 지금 완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들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제가 막아야 됩니까? 당 지금 무너질 판인데 왜 정미용 제대로 처리 못합니까? 조원진 대표도 딱 합니다. 그런 자들을 데리고 무슨 벤처 정당을 한다고. 한편 정미홍 씨. 태극기 집회 주최자가 사실상 애국당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어겼다고 폭로. 현재 태극기 집회는 천만인 서명운동본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변희재입니다. 당이 직접 집회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말이 민간단체지 결국은 당비를 지원받아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연사 선정 등 모든 결정을 당대표가 하기 때문에 당의 집회나 다름없고. 또한 변희재, 정미홍 씨와 함께 같은 팬으로 여겨졌던 극우 논객 신혜식 씨. 본인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변희재 씨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애국당 자체 내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변희재 가소롭게 봐요. 최고위원 회의 때 변희재가 쳐들어온다 그랬대요. 당을 정화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국당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변희재 그럴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 그래. 변희재, 정미홍. 이 두 사람은 올 4월만 해도 조원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면서 감개무량이란 표현을 연발했는데. 조원진 의원님의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원진이 문재인을 이긴다는 방송까지 찍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돌풍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 후보님이 워낙 출중하신 분이라는 거가 저도 참 감개무량합니다.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의 갈등 이렇게 종결되고 조원진 애국당 대표, 변희재 선출직 최고위원, 정미홍 지명직 최고위원 모든 당무를 정지시키겠습니다. 당의 홈페이지나 우리 대한애국당 카페에 당무 정지했는 분들의 게시글을 금지하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말은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로,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겠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4426번 쓰시는 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경제를 말아먹은 죄로 최소 무기징역으로 판결해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치인 모두에게 경종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0195번 쓰시는 분, 온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형을 선고해놓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면해주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강석주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임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의 나라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5944번 쓰시는 분,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처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휘날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도 존중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이 차원으로 이 사태를 보고 계시는군요. 예. 2516번 쓰시는 분,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죄의식조차 갖지 않으며 진실을 숨기고 있는데 형량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움만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그리고 국정원의 이른바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또한 교육계와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혐의를 거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표적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6월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몇 차례 더 조사를 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를 통해 30%에 가까운 당협위원장을 전격 교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자유한국당은 혁신 차원에서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약 60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인데요.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여진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됐고요.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오른 류여해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여해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 열심히 움직여준 당협위원장들을 내쳤다, 배은망덕의 후한무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여자 당협위원장의 비율은 약 6%다. 홍준표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히 공천 과정에서 여성들이 무시당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여성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해주고 싶어도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없다라고 단어를 쓰시면 있는 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가 뭔가 여성 특기라든지 구성하려고 할 때도 임명장을 주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이분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초가 맞구나. 좋게 이야기하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가산점을 더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도 화성시 의원과 도의원들도 당무감사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기도 하지요. 김예진 시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체 대상으로 발표된 58곳의 당협 중 7곳은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이 있는 곳이다. 위기의 당을 지키고 본인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한 동지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 스스로 살인범도 용서를 하지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당론을 깨고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려 하고 있다. 당의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는 금요일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른바 친홍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금요일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FTA 폐기 옵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을 건드리면 미국 측의 민감한 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에 한미 FTA 폐기 불사론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재직 시절 MBC 기자와 PD 그리고 아나운서들을 업무와 무관한 일로 전보시키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죠. 김장겸 전 사장은 부당 노동행위 혐의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김장겸 사장의 발언 들어볼까요?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부당 노동행위하고 인정하십니까? 한편 KBS 사측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MBC PD 수첩 제작진이 KBS 파업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왔는데 이에 협조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즉 KBS 새노조는 지난달 29일 KBS 이사회 이사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사내 피켓팅을 벌였는데요. 이때 새노조 측은 피켓팅을 취재하러 온 MBC PD 수첩 제작진을 사내 피켓팅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KBS 사측은 이들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KBS 사측은 PD 수첩 제작진이 KBS 이사들을 인터뷰하려 시도한 것마저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에 KBS 새노조는 언론사가 타 언론사 취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구성원을 징계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샤이니 종현이 어제 저녁 서울 청담동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경찰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종현 씨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던 사회적 살인자, 그는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커집니다. 무엇 때문에 종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는지. 네, 종현 씨의 명복을 빌면서 종현 씨가 생전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남긴 노래, 가사. 디어 클라우디의 내 곁에 있어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몸을 웅크리다 생각했어. 넌 언젠가 모두를 놓아버렸던 걸 후회할까.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몸을 웅크리다 생각했어. 넌 언젠가 모두를 놓아버렸던 걸 후회할까. 쉼없던 상처와 지친 한숨들은 이제는 멎었을까. 네가 아파하지 않길 기도해. 단지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 부디 어둠 속에 혼자 이려 하지마. 너를 괴롭히지 마. 널 괴롭히지 마 제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